이재명 대표 분신의 법정 구속. 지금 저 사진에서 보듯 당시 민주당 대선 경쟁에서 강력한 상대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가 이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의 문제 제기가 어느 정도 유죄로 인정됐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거취를 당에서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재명 대표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입에서 이 대표 거취 얘기가 이렇게 본격화 나온 건 처음입니다. 말이 나옴직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이죠.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그런 방법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단계를 지났다는 말씀은 어떤 그동안에 오래 기다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좀 표명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이상 말씀이신가요? 그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라라는 건 기대도 안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당에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당에서 뭐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김용부 원장에 대한 재판 결과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대장동에 관련된 재판 등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치르기까지 수많은 재판 사법 리스크의 핵심 정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가결표에 찬성을 던졌던 사람들의 숫자가 좋게 40명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문제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게 구속영장이 최종적으로 영장심사에서 기각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 앞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명계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원우 의원, 김종민 의원, 뭐 윤영찬 의원 등 몇몇 사람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정도의 지점들을 넘어서서 이낙연 전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런 내용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수 있는 게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차리네, 마네, 당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도 엄청난 소리를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기 어렵지 않냐는 목소리가 더 커져 나올 텐데 그 중심을 모을 수 있는 스피커가 부재하던 차에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침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봐라, 내가 지난 대선 경선 때 문제 제기하지 않았냐.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심 이런 심정일 수 있지 않겠어요? 한 가지 더 재판 결과를 통해서 김용 부원장이 돈은 받은 게 유죄로 됐는데 그게 불법 경선 자금에 대한 의혹인데요. 예. 이거 불법 경선 자금으로 사람들한테 뿌리고 썼다 그러면 거기에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 지난 경선 결과 무효다. 최대 피해자는 이낙연 전 대표.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마지막 대장동 사건이 무르익기 전부터 시작해서 경선이 막 굴러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투표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가져가요. 네. 근데 대장동 사건이 막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마지막 투표했던 결과를 봤을 때 거의 근소한 수치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낙연 전 대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장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 김용 부원장, 분신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게 인정된 만큼 지난 경선 자체가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인식할 수도 있는 문제군요. 흥미로운 분석인데 박수현 수석님, 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뭐 우선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작심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좀 다소 충격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낙연 대표 그 입구를 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그 입구를 연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대로 지난 경선의 어떤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어떤 뭐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문을 열은 것이냐 아니면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민주당 그 경선 과정에서 하시던 말씀들을 보면 부친의 그 민주당원의 역사를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리 집안의 역사가 민주당의 역사라고 그 민주당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해오셨는데 예. 이 시점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당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을 열었다면 또 앞으로 가는 길은 또 다를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보면 어떤 갈등과 분란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측면 아닙니까? 그래서 참 걱정이 되긴 하나 뭐 당의 여러분들이 나서서 어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홍익표 원내대표 그렇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애당심과 그런 큰 경험과 경륜이 총선의 보탬이 되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활용됐기를 그런 뜻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뭐 논평은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그대로만 될까라고 하는 것 뭐 평소에 그 말씀을 좀 진중하고 무겁게 하는 이낙연 대표가 작심하고 입을 열은 것이기 때문에 당이 희망하는 대로 그대로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또 사실 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된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대장동 의혹, 특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뭐 신작 수설이다,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고 신작 소설이 판사에 의해서 사실로 1심에서는 드러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조금 전 반응 들으셨는데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지켜보겠다. 마치 지금까지 깊숙이 개입해 와서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제3자적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답변이다라는 당내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중잣대가 있는 거고요. 다른 쪽에 대해서는 조금만 지금 이제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아무런 어떤 법적 제재나 어떤 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는 반면에 본인의 측근에 대해서 실제로 법정 구속이 되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켜보자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판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태에 대하여 그게 의혹이든 실질적 진실이든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고 뭐 어쨌든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유감의 표명들은 있어야 되는데 일체 유감의 표명이 없이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결국에는 꼬르 자르기의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아니 이게 다 조작된 거라는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라면 네. 분신이 1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되진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조작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과 사실 실체적 진실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안는다라는 어떤 당의 코멘트라 당대표의 코멘트.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말한 본인의 분신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경선 과정에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그렇다면 어쨌든 내가 알든 못했든 내 분신이 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타부타 좀 뭐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켜보겠다라는 건 좀 무책임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논평이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